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책 속에 돈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해에 책을 몇 권이나 읽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3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성인 10명 중에 책 읽는 사람은 4명입니다. 4명. 즉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인 5,000명을 조사했고, 그리고 독서율, 독서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그 조사에 응했을 때는 정말 책 같은 것은 웹툰이라든가 이런 것도 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마 자기가 책 한 권도 안 읽었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표시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양심에 좀 부끄러워서 되도록이면 읽었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도 5,000명을 조사해 보니까 10중 6명이 한 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사 나오잖아요. 성인 10명 중 6명이 연간 독서 한 명도 안 한다. 그리고 부자일수록 책을 많이 읽더라 하는 것이 2023년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한 문체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책만 읽는 사람이 부자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월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저소득층, 소소득층은 얼마나? 10명 중에 몇 명이나 읽을까요? 1명입니다. 1명. 고소득층은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독서율을 말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이 사람들은 5.5명, 즉 55%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5배 차이가 나잖아요.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독서도 경제 측면뿐이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고소득자들은 책을 읽어야 할 일에 종사하는 수도 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전문직 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책하고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보는 책 말고 일반 독서를 말하는데, 역시 책과 가까우니까 책을 가까이 하니까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자기 전문성을 보강하고 교양을 보강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학교 나오면 졸업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이렇게 책을 읽지 않습니까? 조사하니까 시간이 없다. 자, 독서보다 재밌는 유익한 게 많은데 유튜브로 청서라고도 합니다. 유튜브로 듣는 것, 라디오처럼 듣는 거나 유튜브로 시청하는 거, 여기에서도 얼마나 독서 프로그램이 많으냐.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역으로, 그런데 자기가 힘들어야 읽어야 지식이 확장되고 사고력이 확장되고 논리도 확장되고 자기 스스로 얻어야 자기 것이 됩니다. 이 조사를 언제부터 했느냐? 199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사할 때 30년 전에는 무려 90% 안팎이, 80% 후반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중 8구가 조사 시작한 94년에는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명 중에 4명만 읽고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어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해져 가지고 자기가 책 비슷한 것만 읽어도, 대충만 읽어도 읽었다고 할 텐데, 그만큼 책을 아예 읽을 생각을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시간이 없어서. 근데 뭔 말 마요? 유튜브는 엄청 몇십 배보다, 하루에도 유튜브는 몇 시간씩 보는 사람이 많지만 책을 몇 시간씩 읽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책 읽는 사람이 유튜브 보는 사람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식과 경험,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사고력과 논리력과 이 추리력, 상상력, 이런 것이 자기 스스로 읽는 것이, 쓰는 것이 최고지만 읽는 것도 상당히 적극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청각은
감각을 여러 개 동원해서 자기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의도성 그럽니다. 독서는 의도성이 있는 작업이고, 이거는 비의도성, TV나 이런 것들은 시청하기는 쉽지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얻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얻는 것은 힘들이 얻어야 됩니다. 자, 누구도 얻을 수 있는 거,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는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는 아무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책과 거리가 먼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독서하면 성공합니다. 진짜 그런가? 그 성공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손웅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잡필을 했잖아요. 손웅정. 그러면 유명한 누구 떠오릅니까? 축구선수? 그래요. 손흥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손흥정 그 아버지도 축구를 하다가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축구선수 프로 몇 년 차에 아킬레스건을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그 자벽도 하고 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도 힘든 속에서도 바쁜 속에서도 책은 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그 토트넘에 가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그때도 책을 읽었고,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듯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서 고민될 때, 인생이 회의가 될 때, 그때도 술이나 담배 대신 독서를 했다. 그것도 몇 번씩 읽으면서 독서로까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 전문 독서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하고 있어? 손흥민도 아버지야말로 나의 축구 선배요, 친구요, 아버지요, 스승이다. 완벽하다. 자기 부모를 이렇게 참 대개는 존경하기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야말로 완벽하다.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축구와 그 책은 거리가 멀잖아요. 어찌 보면 운동하는 사람이나 예체능하는 사람들이 책과 좀 거리를 두려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부 피하려고. 그런데 손흥정은 운동할 때도 그랬지만 다친 이후에는 다른 일 하면서도 바쁜 속에서 휴식하는 틈에 비 와서 일 못 나갈 때 그때 책을 읽었고, 거기에서 쌓인 이 교양이라든가 자기 절제력,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모범을 보이니까 자녀가 이 대물림에서, 독서를 대물림에서 그렇게 운동과 한마디로 지덕체 겸한다고 하잖아요. 지성과 덕성과 그리고 체력을 겸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죠. 진짜 아들이 그러면 돈 잘 버느냐? 예, 이 아버지도 지금 축구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감독으로 있지만은 아들은 그 유명한 토트넘의 주임멤버 아닙니까? 연봉이 손흥민 지금 167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70억 안팎을 연봉으로 벌어서 주봉으로 일주일에 3억을 넘겨본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버는 그 3억만 벌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장인으로서는 뭐 아주 톱클래스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책 속에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지식을 자기화하면, 이런 것이 이 뭐랄까 독서의 효용인데, 그렇게 책을 안 읽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재미없으니까 그런 거죠. 어찌 보면 학교 다니면서 독서에 질려서 독서 혐오증을 알아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힘들수록 독서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손흥민 아버지처럼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자식 힘들 때 술이나 담배를 찾기보다 독서해서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뭐랄까요 고민을 이렇게 내재화하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승화시켜 가지고 힘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역시 독서의 효용을 제대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흥민 아버지는 나에게 독서야말로 나를 살린 거다. 독서는 유의가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내 생존 도구였다.
내 생존의 은인, 생명의 은인 이론은 뭐냐? 축구와 독서다. 그래서 나의 생존 도구가 된 이 독서를 자녀에게도 대물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서 모범을 보이고 독서록까지 작성한,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독서록입니다. 독서록. 자기가 쓴. 그리고 배경 뒤에 나오고 있죠? 이게 독서록 내용을 이렇게 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처럼 완벽한 독서, 정말 생각하는 독서를 한 사람이 당연히 유튜브를 보고 가볍게 쉽게 그 책의 내용을 그냥 읽은 듯이 10시간이 아니라 10분에 그냥 가볍게 읽어가지고 더 진짜 책을 읽는 사람보다도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당분간은. 그렇기는 하지만 읽은 채 하는 사람과 실제 자기 의도를 가지고 힘을 들여서 읽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책 속에 돈이 있는데 그 들어있는 책 속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힘들여 지행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죠. 손흥민처럼, 손흥민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유명한 버핏처럼. 버핏은 독서의 대가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지 자녀나 아내마저 가르칠 수 없다. 투자하는 거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스개로 얘기했다잖아요. 아내한테 당신 나 죽으면 다른 건 절대 투자하지 말고 인덱스 투자만 하라. 인덱스. 지수 투자만 하라. 그렇게 스스로 투자법을 배우지 않은, 독서를 통해서 이 자기 연말을 하지 않은 아내에게는 하면 안 된다. 왜? 자기처럼 할 수 없는 거니까.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죠. 전수할 수 없으니까. 자식도 셋이나 되지만 투자 안 가르쳤잖아요, 지금. 그거는 어때요?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사에서 내가 배워야 되지 이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학교에서 이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건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공차는 것도 손흥민 아버지가 가르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배워야 자기 것이 되는 거죠.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 독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독서 모범을 보여야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죠. 그럴 때 이게 보이진 않지만 한 권 한 권 쌓여 이렇게 책을 읽게 되면은 자기 실력이 고양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